예전이랑 다르게 불륜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. 폰카톡 이런 데서 이제 뭐 입장을 하려면 인증을 또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,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만나는 방법이 되게 일률적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되게 이런 인터넷 베이스로 만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. 이제 불륜 역시 자연스럽게 오픈 카톡방 혹은 어떤 뭐 어플 등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불륜 카톡방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해요. 사람들이 자기들이 버젓이 잘못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집단의 특징은 되게 폐쇄적이죠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혼자인 걸 조금 증명하기를 원하고 서로 유죄 인간들끼리 이제 좀 교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결혼에 대한 인증 혹은 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인증, 그런 인증을 요구하는 좀 더 이렇게 좀 프라이빗한 그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무슨 투자 정보를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인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거기까지 드네요. 들어가야 되나? 전통적으로 이제 불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동창회가 있고요. 동창회는 이상하게 고등학교 이상 동창회를 안 가고 초등학교 동창회 같은 데에서 좀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. 실제로도 초등학교, 중학교 동창회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창회보다 조금 더 많다고 저는 느꼈는데요.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.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친구들이면 어느 정도 어른이 돼서 만난 거라 사실 이미 좀 알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 동창은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떤 동창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대화할 거리는 많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제 바람으로 이어지는 경우나 뭐 조금 낯섦과 익숙함이 공존한달까요? 이걸 왜 결혼하고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혼 전에 찾으셨어야죠. 그리고 제가 이제 봤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등산 동호회. 등산은 저도 갔어요. 평가를 하러 갈 때 호텔이나 모텔 지방을 많이 가시잖아요.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아침에 그 복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세요. 등산은 안 하시고. 네. 안타깝게도 불륜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요, 직장입니다. 직장 내에서 정말 많은 불륜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결혼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뭐 의심을 키울까 좀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직장 내 불륜이 정말 많으시고요. 또 멍청하게도 잘 걸리십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걸린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걸릴 정도면 바람을 피지 마세요. 바람 핀 것도 잘못인데 걸리기까지 했어. 상대방한테도 민폐고 내 배우자한테도 민폐잖아요. 직장 내 불륜이 사실은 동호회나 동창회 못지않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는 있습니다. 근데 필 사람은 피고 안 필 사람은 안 피는 거니까요. 외도의 현장이나 불륜의 현장을 사실 목격했을 때 그거를 좀 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지 못할 것 같아요. 대처할 수 있는 수단 방법 같은 게 좀 있나요? 물론 참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. 배신감도 드실 거고.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 우리 법에서는 사인과 사인,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직접적인 정의 구현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막 정의 구현한다고 막 상담자의 머리를 막 잡고 막 때리면 이런 건 사실 불법입니다. 범죄가 돼요.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, 친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우선 참으셔야 돼요. 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라는 게 오늘날의 법치주의잖아요. 증거는 뭐 어떤 것들을 좀 증거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카톡이나 통화 녹음, 블랙박스. 그렇게 드라이브를 가고 상대방 집 막 데려다주고 막 서로 그 앞에서 껴안고 블랙박스의 증거가 수두룩합니다. 아주 사내불륜 같은 경우는 회사 메신저 같은 내역 같은 것도 이제 확보해 주신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애정 표현을 했거나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, 그리고 두 분이 다정하게 쓰는 셀카 같은 것들, 이제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고요. 제 핸드폰에 되게 많은 그런 외도 사진들, 되게 다정한 사랑 그런 거 몇 개 너무 많이 있고 카톡 이런 거를 뭐 캡처해서 스크린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대화 내용을 촬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봤는데 그러면 단순히 캡처하고 이런 거는 증거로는 채택이 안 되나요? 단순 캡처도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 화면을 캡처하면 대화가 보통 되게 길기 때문에 몇 월 며칠에 일어난 건지 보이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? 날짜도 중요한 것이 상간자 소송에서 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에는 바람을 피워도 바람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날짜도 되게 중요합니다. 이 두 사람의 이 애정 행각, 두 사람의 바람이 그래서 언제 있었던 건지, 우리가 아직 부부 사이가 좋을 때 일어났던 거라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왜냐면 상대 측에서 너네 이혼 소송 다 제기하고 너네 혼인관계 다 파탄난 이후에 나는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이게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 이제 민사소송에서 인정하는 또 바람에 해당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날짜 같은 것들이 다 같이 있으면 좋은데,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쭉 이렇게
동영상처럼 찍어 놓으면 이게 이 날짜에 있었던 대화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꼭 가사소송뿐만이 아니라 뭐 형사소송에서도 그렇고 이런 증거로서 대화를 할 때는 풀 대화를 그 날짜와 아이디 같은 게 잘 보이게 캡처하는 것이 좋고요. 보통 외도를 하는 뭐 징후나 진후 뭐 그런 거 있을까요? 뭐.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게 참 슬픈데요. 이제 많은 분들께서 법률 상담을 하실 때 어떻게 외도를 포착하게 되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징후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. 핸드폰 비밀번호를 원래 걸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겁니다. 출장이 잦아지고요. 회식이 많아지는 거예요. 금요일이나 뭐 이런 때 아니면 이제 주말에 지방 출장이 좀 많아진다던가 했을 때 그게 정말 회사 일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.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외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어요. 계좌를 따로 파서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걸리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정말 부부의 세계에 나올 법한데 투폰을 쓰시다가 발각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. 뭔가 좀 정신이 조금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경우들은 조금은 의심해 볼 만하고요. 또 징후라고 한다면 징후가 아무리 이제 부부 간의 사이가 나빠도 자녀한테는 좀 다정하신 경우가 많으신데요. 바람을 피게 되시면 마음이 떠나셔서 그런지 자녀한테도 조금은 좀 소홀해지는 그런 것들도 일반적인 좀 징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참 심지어 자녀한테는 먼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셔서 좀 이제 배우자께서 나중에 그걸 알고 충격을 받으신 경우도 있어서 좀 나와 그리고 이제 내 자녀한테 대하는 행동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추측을 해보시면 여러분 바람을 피고 싶으시면 사랑은 저는 사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혼하고 하세요. 이혼하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가족한테도 상처고요.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그 상대방한테도 굉장히 실례인 거죠. 그래서 소장이 날아가는 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선물은 아니잖아요. 한국 사회는 되게 표준성이 강한 사회잖아요. 그래서 가족 제도라는 것도 단 하나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죠. 뭐 법률론이든 사실론이든 결국 결혼이라는 하나의 제도로 엮여 있는 거고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내가 돌싱이 되는 건가? 내가 이혼 남은 이혼녀가 되는 건가? 뭐 결손 가정을 만드는 건 아닐까?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하든 성격 차이나 도저히 결혼 생활에서 이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도 혼인 생활을 이렇게 부여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제가 꼭 저한테 와서 이혼을 해라, 뭐 이혼 변호사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요. 이혼에 대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이혼은 불행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어떤 힘듦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더 삶을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껍데기만 유지했을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. 그래서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혼인의 형태만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거나 자녀들이 행복한 건 절대 아니고요. 부모님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게 자녀한테는 거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, 그러니까 전쟁 이런 피해자들이 겪는 거랑 비슷한 상처가 된다고 해요. 두 번째로 이혼을 할 때 내 배우자가 미운 건 미운 거고 내 자녀한테는 그분들이 부모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부모님을 만날 권리,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부모님이 빼앗을 수 없어요. 이 자녀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받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나중에 그 돌싱 자문위원 이런 거 나중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, 여러분. 네.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. 네,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